자, 최근에 이강인에 대해서 대박 논란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자, 바로 이강인이 4강 요르단전에서 손흥민한테 패스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논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로 축구 팬들은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강인은 9살 10살 많은 선배이자 팀의 주장이기도 한 손흥민에게 하극상을 벌인 것뿐만 아니라 손흥민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고참 선수들도 있죠. 다른 수많은 선배들하고도 사사건건 충돌하는 등 그 태도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감독이 보는 앞에서까지 주먹을 들었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도 나올 정도인데, 자, 현 시점에서 뭐 주먹을 날렸다 그것까지는 아니었다 안 날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선수단 내부에 심한 마찰,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수많은 언론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실제로 손흥민도 후배 선수들과 다투다가 손가락이 탈구되어가지고 붕대를 감고 나오는 희대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그래가지고 특히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요르단전 일부러 패스를 안 했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강인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경기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강인이가 공을 잡고 드리블을 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여러분들 보면은 뻔히 손흥민을 포함해 가지고 공을 받기 좋은 위치에 이동해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표시를 해놓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패스를 빠르게 쳐주기만 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요르단 수비수들보다 그러니까 더 앞에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러 명이 있죠. 자, 그런데 이강인은 이거를 무리하게 본인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블을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고 고의로 남들에게 패스를 안 했다라는 식의 네티즌들로부터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까 프로 선수 레벨에서 이거를 시야가 좁아가지고 앞에 동료들을 못 봤다라고 하기는 솔직히 어렵고, 실제로 다수의 네티즌들이 지적을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거 싸워가지고 삐져서 패스 안 한 거냐,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인데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갖고 오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게 또 혹시나 저작권 문제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강인이 드리블을 치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에 이 요르단 진영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진 시점으로. 자, 그런데 이미 왼쪽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수비 인원이 무려 4명이나 풍부하게 결집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메시도 못 뚫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근처에 보면은 손흥민 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그 직전, 요것보다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강인이 처음 달려 들어오면서 이강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유리한 위치에 있던 손흥민이 일찌감치 손을 들면서 여기 비었다라고 신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저 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겠죠, 아마 선수들이 거기서. 그런데 이강인이가 자기 단독 드리블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패스를 안 하고 시간을 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결국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뻔히 수비들이 4명이나 몰려있는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고집스럽게 슈팅을 뻥 찹니다만, 당연히 여러분들 그게 먹히겠습니까? 막히죠, 사람들의 몸과 발에. 그 허탈한 손흥민의 모습과 다른 위치의 동료 선후배들은 이런 꼬라지를 보면은 맥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 달려 들어와봤자 공을 안 준다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도 보면은 방금 전에 그러니까 요 슈팅을 때리기 직전에 또 그 사진이에요. 포즈 딱 나오죠, 다리 접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앞에 저렇게 4명의 요르단 수비들이 과밀집 결집이 되어 있을 때, 그때까지도 손흥민 쪽은 어떻습니까? 공간이 뻔히 비어 있잖아요. 아주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강인이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냅다 슈팅이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갈겨버렸다라는 거죠. 국대 레벨에서 나올 경기가 아니죠, 지금 이 꼬라지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자, 이강인이가 왼쪽에서 자기가 이제 패스하기에 편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팀이 달려들기까지 볼을 배급할 만한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자, 이때 손흥민이 제일 높은 유리한 곳에 이렇게 탁 동떨어져 있고, 다른 선수들도 전방 패스를 받아주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요르단 진영의 적진 속의 빈 공간으로 우리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위쪽에 선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저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우리 팀 인원들이 충분하게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대인마크도 지금 안 받고 있죠.
자, 이강인의 입장에서는 제일 위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주면은 제일 좋겠지만 꼭 손흥민이 아니라고 해도 적팀의 마크로부터 비어있는 동료 선배들에게, 동료 선수들에게 전방 패스를 찔러줄 곳들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손흥민의 위치가 워낙에 좋고 적팀의 대인마크까지 아예 비어있다 보니까 근처에 황인범이가 대놓고 저쪽으로 가면은 좋겠다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손을 들어서. 근데 이강인을 보세요. 패스를 안 하죠. 모르는 척 끝까지 드리블을 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드리블 고집을 부리면서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데 뭐 지가 뭐 호나우두, 뭐 브라질 호나우두도 아니고 상대도 여러분들 명색이 국가대표죠. 대놓고 들어오면은 그거 안 뚫린다고. 결국 이강인의 무리한 돌파로 우리나라 팀끼리 과밀집돼 가지고 포지션이 엉키기 시작을 하고 그 틈에 요르단 수비들은 어떻습니까? 빠르게 이강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그 여러 명 감당이 안 되죠. 결국 그러니까 기회를 다 잃고 상대 팀들이 빽빽하게 몰려들자 그제서야 이강인은 자기 책임을 면피하는 용으로 황인범에게 별 의미도 없는 떠넘기기 억지 백패스를 시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황인범도 뭘 해주기가 어렵죠. 이미 요르단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상대팀 선수들이. 걔네들도 다 그래도 프로고 국대인데. 그 드리블 고집을 부리던 이강인에게 갑자기 부실한 백패스를 받았던 황인범이 어떻게든 아웃프론트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급하게 차서라도 저 위쪽에 대기하고 있던 손흥민에게 공을 주려고 해봤습니다만 이미 그 시간과 타이밍을 너무 많이 잃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요르단 팀이 그 공을 빼앗아가지고 공세로 전환해버리고 대한민국 팀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일 처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손흥민의 위치가 텅 비어있죠. 그리고 이강인이 끝까지 드리블 고집을 부리던 상황입니다. 팀원들이 소리를 치고 손을 들고 신호를 해줘도 듣지를 않죠. 패스를 안 합니다. 결국 아까 보셨던 그 부실하고 의미 없는 책임 회피용 백패스를 황인범에게 남들에게 급조하듯이 떠넘기기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들이 절대로 제 마음대로 떠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뉴스 기사들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 설명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억지로 쉴드 치려는 인간들을 빼고 객관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는 눈이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튜브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이강인 패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 이강인 패스 안줌, 이강인 패스 요르단, 이강인 패스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패스 안 해가지고 실점했다. 이강인이가 패스를 안 해. 이강인이 패스를 3번밖에 안 했다. 손흥민한테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쉴드 억지로 치는 그 사람들 빼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중립해서 보면은 뻔하다니까 돌아가는 판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언론이나 축구계에 엮인 여러가지 이권 카르텔 애들이 이강인이를 억지로 밀어 올리고 축구 영웅 SNS에서 그동안 밈처럼 만들어 올리고 했던 거 그거 그 인위적이고 어색한 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돌아가는 판이 이상하잖아. 돌아가는 판이. 밈에 휩쓸리는 거는 똑똑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원래 축구 국대 경기도 최근에 안 봤었다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최근 몇 년 동안 원래는. 그러니까 딱히 챙겨서 보지 않았다고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 안티하고 이런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우리가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게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영웅 만들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밈에 휩쓸리는 거는 똑똑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막 붐이 있는 게 있을 때는 약간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는 게 이성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현 시점에 요르단전의 어떤 그런 축구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하극상 무례한 행동을 당하고도 이강인에게 최다 패스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강인은 어떻습니까? 손흥민에게 동료들을 통틀어서 최소 패스를 했다라고 하죠. 둘이 그렇게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의 경기에서 나온 꼬라지입니다.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포지션의 문제거나 상황에 따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좀 이 패스 데이터도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안 준 것 같죠. 방금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축구 팬들이 디테일하게 지적을 하듯이 손흥민이 텅 비어있는 결정적인 좋은 위치에 혼자 따로 서 있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좋았는데도 패스가 유독 제일 적었다. 동료들을 통틀어서 이쯤 되면은 문제가 좀 있죠.
그런 상황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한 경기 내에서 반복이 되어버리고 그날 경기가 유독 무기력했으니까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야, 뭐 삐져가지고 싸워가지고 패스 일부러 안 하는 거냐라고 말입니다. 이강인이 패스를 안 해가지고 다 뚫리고 실점했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물론 그렇죠.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똑같은 경기도 분석하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이 프로스포츠라는 데가 원래 대중들의 관심을 먹고 살고 대중들, 팬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비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축구 팬들이 패스를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어색하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상황이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 꼬라지 한번 보세요. 나 기분 상하게 했지? 니들이 나 기분 상하게 했지? 공 절대로 안 준다. 어디 고생 한번 해봐라. 거의 이런 수준으로 지금 경기가 국대 경기에서 펼쳐졌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동네 중고등학교에서도 선배들이랑 축구하다가 중고딩 때 이런 식으로 축구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싸대기 날아가고도 남을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연이었다, 입축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색한 상황의 흐름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죽했으면은 예전에 그렇게 욕을 먹던 벤투도 이제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강인을 팀 스포츠에서 안 쓰려고 했던 건지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티즌들의 유머 게시물도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벤투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강인에게 뒤따르던 논란들도 이제 새롭게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강인은 나쁜 팀원이라 가지고 방출을 해야 한다더라. 발렌시아 시절에도 팀 분위기를 개판됐었다라고 부적합했다라고 오죽하면은 감독이 충격 폭로를 했다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 한국 선수인데 한국 선수가 그 유럽의 피부색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니까 뭔가 동료들과 적응이 아무래도 힘들었겠지. 우리가 했는데 현 시점에 같은 국내 선배들과의 팀플레이에서도 예의는 밥 말아 처먹고 팀 내 분위기를 개판치고 분탕을 치는 인성 문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야 이제서야 이런 과거 사례들이 다시금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조 증상들은 원래부터 많았는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억지로 눈을 감고 있었던 거는 아니냐라는 거죠. 자,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기를 했던 그 영웅 만들기 말입니다. 전 그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축구 얘기에 왜 정치, 사회, 시사적인 얘기가 섞여 들어오냐 이게 아닙니다. 왜 정치, 사회 얘기가 나오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를 여러분들도 보셔야 된다니까, 이상하다라는 거를. 다른 선수들 대비 좀 언론의 버프를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동안? 그래도 세계적인 축구 강국 포르투갈에서 국가대표도 뛰었고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조국에서 지내봤던 벤투가 이번 탁구 사건, 하극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이강인을 왜 유독 안 쓰려고, 잘 안 쓰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재조명과 재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참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평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게. 네이마르 앞에만 가면 세상 순하고 친절하고 다 당해주는 이 귀여운 강인이가 음바페 앞에 가면은 맨날 미소 짓고 웃고 미소 짓고 세상 친절한 이강인이가 버릇이 잘못 들었다라는 거죠. 네이마르 음바페하고 놀다 보니까 애가 버릇이 잘못 든 거라니까. 온 국민들과 언론들이 유망주 하나 나왔다 싶어가지고 새롭게 기세워주려고 잘한다 잘한다 이번에는 기죽이지 말자 오냐 오냐 해주다가 괴물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미 유럽하고 국내 K리그고 간에 국내 선배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네이마르 음바페하고 친하게 놀면서 머리카락도 잡혀주고 볼따구도 만져지는 세계 최고의 인싸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동아시아 총구석에 너희들이 어디 감히 선배 행세를 하려고 드냐. 유럽하고 국내파고 나발이고 니들이 나한테 형대접 받아보겠다고 어딜 감히 설치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똑같은 태도가 네이마르 음바페 앞에서는 안 나오잖아. 사람 봐가면서 행동하는 거죠. 굉장히 나쁜 버릇 아닙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괴물을 만들어 놨다니까. 모종의 그 배후 세력들, 이권 카르텔들, 여론전의 다른 선배 선수들도 이거 그 기에 눌려갖고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쉬쉬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돼가지고 팀 스포츠 국대 경기 전체를 터트려버리고 날려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야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보이죠. 과거 수많은 선배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애둘러서 하던 말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선배 선수들, 다른 선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전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강인이가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말하지마 땡땡땡땡 하라고 해갖고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러고. 저게 여러분들 사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저렇게 좋게 얘기할 그게 아니죠. 여기도 보세요. 살짝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가.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 수많은 다른 선수들, 소속팀도 다르고 유니폼도 다른 선수들이 이강인을 두고 얘기를 할 때 똑같은 인터뷰를 한다고요. 오죽하면은 지금 클린스만이 했던 과거 발언조차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인기가 너무 많고 미디어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던 상황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예전에 몇 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클린스만이 재평가받는 발언은 또 뭐가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 이강인이 팝스타가 되는 거는 선수에게도 좋지 않다. 팝스타는 골을 넣지 않는다. 더 배고파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세상에. 이강인 일부 고참급 선수들과 여러 번 마찰이 있었다. 관계자들의 얘기죠.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질문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내가 선후배 간에 예의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전에도 이랬었냐라고 코치진들에게 물었다라고 하죠. 예의가 없는 상황을 몇 번 봤다라는 거죠. 자기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 심하면 네티즌들과 언론들이 이제야 벤투 아버지 벤버지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라고 재평가를 하는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오죽하면은 대표팀의 다른 핵심 선수들 고참 선배급 선수들이 보이콧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겠습니까? 이강인하고는 같이 못 해먹겠다라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이거 팀플레이 같이 진행하기가 더 이상 어렵다라는 겁니다. 언성이 여러분들 주먹질이 있었고 없었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없었다라고 해도 눈알 불알이고 선배들 상대로 비속어까지 진짜로 튀어나오고 이게 축구냐 그러고 뭘 쳐다봐 이러고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은 안 되죠. 이런 태도를 계속 방치하면서는 다른 선수들까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그 팀에 녹아 들어가서 팀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팀 스포츠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는 법입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